제발 좀 살려줘라. 내가 두 손 빌게. 황정민 씨 통화의 진실이 또다시 폭로가 되면서 여론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문제는 이 기사가 올라온 오전 이후에 이 폭로녀 여성의 반박 인터뷰까지 올라와서 더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이 사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정민 씨가 보낸 셀카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초반에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팬과는 보통 사진을 주고받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라고 물어본 이 질문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셀카는요 바로 A씨의 눈물의 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년도 8월 20일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셀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나는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것도 라고 황정민 씨가 말합니다. 황정민 씨가 예를 들어 무대 인사 셀카 시사회 오는 날 있으면 왔을 때 그때 우리 같이 셀카 찍자. 그러자 이 A씨가 저 오빠랑 같이 셀카 찍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하자 황정민 씨가 그러면 나 혼자 찍으면 되잖아 네 카메라로. 그랬더니 그거 찍는 거랑 오빠 셀카 받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A씨가 원하는 건 오로지 셀카 전송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내가 셀카 한 장 받아서 1년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 같으면 솔직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나는 진짜 한 장 보내주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이게 문자가 아니라 통화 녹취록입니다. 통화로 했단 얘기예요. 막 우니까 황정민 씨가 야, 너 또 우냐? 아침부터 진짜. 나 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너 진짜 라고 하니까 오빠가 속상할 얘기만 하잖아요, 자꾸. 진짜 셀카가 진짜 뭐라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셀카 찍어서 보낼게. 아이씨, 울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A씨가 지금 보내줄 거예요. 더 이상 셀카는 이제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사진을 쟁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불륜의 증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셀카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진실이 왜곡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A씨가 공개했었던 이 서로 상태 메시지, 프로필을 주고받았던 이 은밀한 비밀 대화법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A씨는 최근 8월 4일 합의 요청이 불발이 되자 다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라고 디스패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빌미로 내세운 조건은 맨 아래 41번에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모 언론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황정민과 총 77차례 통화를 했다. 그 중에서 황정민이 먼저 발신한 게 62차례다. 이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디스패치는 통화 녹취록 62건 무려 16만 3,439자를 전수조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고 해요. 통화의 시작은 황정민 씨가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황정민 씨가 A씨에게 했던 말을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쭉 살펴보면 그 흐름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카톡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기 싫다. 만나지 말자. 인연 끊자.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다. 모든 걸 차단하겠다. 전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들이라는 거죠.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를 건 이유는 분명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A야 부탁인데 그렇게 밤늦게 막 마음대로 톡하지 마. 그러자 A씨가 제가 속상해서 저도 술 먹고 오빠한테 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아니 속상할 게 뭐가 있어. 아무튼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밤늦게 톡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 라고 하자 죄송하다고 A씨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지금 애기 재울 시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밤에 톡 보내지 말라며 전화를 거는 시기 A씨가 밤에 카톡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오빠는 항상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가족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무슨 오빠 가족 못 만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저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제가 뭐 1시간 2시간 만나서 붙잡을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제가 뭐라고 하면 애기 때문에 가족이랑 같이 있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황정민 씨가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합니다. 말꼬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계속 그런 얘기를 불필요한데 꺼내시냐고요 라고 하자 아니 불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봐야 되니까 애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너한테 사실을 얘기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야 너랑 나랑 무슨 관계인데 라고 하니까 A씨가 왜 계속 무슨 관계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정민 씨는 참지 못하고 난 더 이상 너랑 통화를 못할 것 같아. 카톡하지 마. 부탁인데 네가 지금 그러면 그럴수록 난 완전히 더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황정민 씨는 여기서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립니다. 우리 아무 관계 아니다.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무려 24차례나 통화하지 마. 톡하지 마. 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내가 너랑 그렇게 막 카톡을 나눠야 되고 그럴 사이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잖니. 나는 솔직히 당분간 너랑 카톡을 안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나도 네 카톡에 그 대문 안 볼 테니까 너랑 연락 방식이랑 만나자는 말이 그냥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마. 너랑 지금은 통화하기도 싫고 좀 진정이 되면 내가 전화하던지 아니면 전화 달라고 문자를 주면 내가 생각해보고 할게. 너무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돼서 너한테 막 할까봐 그런 거니까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럼 당연히 연락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내 성격은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속으로 삭히지. 그러니까 빵 터지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면 이런 일로 전화를 하지 말자. 그냥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좀 좋은 쪽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게 생겼으면 좋겠어. 너도 시간을 좀 가지고 나도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결국 황정민 씨는 왜 이렇게 끌려다녔을까요? 불륜도 아닌데 그냥 연락을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A씨가 당분간 연락 안 할게 하고 오빠가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 전화를 좀 끊었으면 해. 저보고 그냥 살지 말라는 거네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너가 살지 말지 그게 왜 참 제가 왜 못 사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네가 너무 무서워. 오빠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나를 무서워해요? 뭔가 암시가 되죠.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이런 협박성 카톡을 보냈다라면서 그 이후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바로 안 좋은 선택을 협박하는 트라우마가 황정민 씨가 생긴 거잖아요. 네, 저는 이미 그때 한번 끝났었으니까 그때 연락을 끊었던 부분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시도를 했었으니까 A씨의 협박은요 해가 바뀌어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25년도 2월 20일에는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며 압박했다고 해요. 나 이렇게 매달았었잖아요. 황정민 씨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협박이에요. 그때보다도 솔직히 지금 정말로 살고 싶지 않다.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A씨는 뭘 원했을까요? 만남이었다라고 합니다. 황정민 씨가 만나서 얘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네, 그게 제 1차 목표였어요. 내년까지는 아마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5년도까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이유를 너한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 그러면서 내가 너랑 만나서 얼마나 시간을 가져야 되니? 제가 시간 정해주면 스톱워치 들고 나와서 시간 계시게요? 너랑 관계가 잘 정리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어. 그럼 24시간 앉아 계세요. 24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를 해요. 스톱워치야 핸드폰에 있으니까 뭐 그게 성의가 없었니? 잠깐 만났던 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밀폐된 공간을 이 여성이 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장난해? 그게 가게에서 가능해? 가게에서 안 만나면 되니까요. 그럼 어디서 만나게? 뭐 아무데나 빌려서 만나면 되죠. 미쳤니? 미쳐버렸구나 라고 황정민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안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자 원래 제 조건은 술이었어요. 아 그러면 못 만납니다. 술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의도로 그냥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으면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여성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밀폐된 공간을 강조합니다. 저는 카페에서는 못 만나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둘만 있는 공간? 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사무실도 괜찮죠? 오빠 사무실이요? 거긴 싫어요. 우리 사무실도 안 된다. 카페도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봅니까? 그냥 렌탈 공간 같은 데가 있어요. 스튜디오 같은 곳. 그럼 몇 시간을 원하십니까? 두세 시간? 너무 짧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두 사람은 만났고 황정민 씨의 잘못은 사생팬에게 호의를 베푼 죄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번호를 달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 니네가 맨날 따라다니니까 내가 고마워서 술 한잔 사줄게 한 건데 그날 친구는 안 나오고 너만 나온 거잖아. 내가 같이 일 한번 해볼래? 그래, 말 실수했다.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일 없던 걸로 하자며 말도 안 되게 그랬어. 너는 되게 열심히 준비한 거 알아. 근데 내가 그 일을 진행했니? 일을 진행하든 말든 그거랑은 제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너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이러이러해서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내 성격이 진짜 고치고 싶은데 내가 진짜로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만약에 진짜 일이 진행된다면 너한테 꼭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서 나중에, 다음에 라는 약속이 부메랑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얼굴 보고 끝내는 게 쉽지가 않았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질질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A씨의 정체가 홈페이지 마스터, 혼마였다라고 하고 NCT라고 하는 아이돌 그랩에 이 비공개 스케줄 사진을 올렸었던 그런 사생팬으로 의심되는 활동의 내용들이 공개가 됩니다. 활동명까지 나왔던 거죠. 샤이니의 키와 태민, NCT 자니의 혼마, 홈페이지 마스터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황정민 씨로 갈아탄 거죠.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팬 사랑이었다고 해요. 퇴근하고 있던 황정민 씨를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사생팬들, 특히 아이돌 사생팬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온갖 곳을 쫓아다니면서 이 연예인들을 괴롭히기 일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그런 사생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 굉장히 고마워 했었던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번 무대 인사와 공연을 빠짐없이 찾아줬으니까 고마워했던 거죠. 아이돌 특유의 팬 문화가 주차장 부스니 주차장에 기다려서 이렇게 퇴근하는 사진을 찍는 것이 아이돌 문화였다라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제안했다고 해요. 데이트, 설렌다 등의 경솔한 멘트도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나중에는 2년 좀 끊자라고 황정민 씨가 말을 했고, 아, 진짜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제발, 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잖아. 우리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누구세요 하자고. 아니요, 오빠, 제발 좀. 제발 좀 어떻게 하자고. 뭐 어떡하자고. 안 된다고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심지어 애원도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랑 통화를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사람이 이상해지네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고 더 이상 나도 전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발 저 좀 빌게요. 제발 이라고 말을 해요. 디스패치가 확보한 통화 녹취만 62개라고 합니다. 결국 A씨의 이 각색된 정보, 폭로 내용을 소비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동참하는 거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이 A씨를 파주에서 만났고 황정민 씨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디스패치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황정민 씨 측은 A씨의 합의 요청을 차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A씨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다. A씨의 왜곡된 폭로는 죄를 가중시킬 뿐이다. 허위 폭로를 멈추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 황정민이 비난받을 부분은 비난받고 A씨가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으면 된다. 합의는 없다. 라고 강력하게 황정민 씨 측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또 한 번 반박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아이돌 혼마 출신 맞다. 근데 별 의미 없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합의 명목으로 금전 요구를 했다? 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황정민 소속사 실장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고 25년도부터 비공개, 무금전
대면 협의를 요청했다. 편의상 협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러 사안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연락하게 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런 일을 방지하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면 협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달한 내용으로 바뀐 적이 없다. 분쟁 과정에서 나는 항상 합의에 열려있는 입장이었고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왔다. 폭로 목적에 대해서도 황정민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황정민 측이 약 1년 뒤 올해 7월 자신을 찾아와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유선 연락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직접 찾아왔더라. 합의를 제안하기에 앞서 어떤 기자들과 접촉했는지 리스트를 달라고 했고 자료를 전달한 뒤에는 별다른 답변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묵살당하다가 영화 호프 개봉을 5일 앞두고 급하게 찾아온 거더라. 제가 영화 개봉 시기를 노려 폭로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럴 의도였다면 더 적절한 시점도 있었다. 결국 이에 대해 스타뉴스는 황정민 측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혼마에 대해서도 맞다 하지만 무려 16년 전 일이다. 고성능 카메라, 대폭 카메라를 들고 연예인의 일정에 참여하여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현재 관계의 정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과거 혼마로 활동했다라는 이유로 제 주장이 허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이 되는 것도 아니다. 큰 의미 없는 망신주기라고 생각한다. 법적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수하고 폭로를 하여 올리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측의 입장이 완전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나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건이 황정민 씨가 스토킹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라던가 황정민 씨가 불편해했음에도 계속하여 사적인 영향을 침범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아서 전과자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범죄자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협박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정민 씨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불륜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면서 대중들도 초반과는 다르게 황정민 씨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서적인 바람이 맞다. 그래, 맞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불륜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가정에 충실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여자 인스타에 올라온 통화 녹음만 들어봐도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나게 찍찍거린 거 아니냐? 저게 불륜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당신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저런 대화를 단둘이 통화를 하다 걸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거냐? 불륜 맞는 거 아니냐? 사귀다 헤어진 거 아니냐?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는요. 그럼 남자는 여자를 만나기만 해도 불륜이냐?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황정민이 바람 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엄청나게 몰아간다. 팽팽하게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황정민 씨와 관련된 5차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멀티 프로필과 사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정민 씨가 갑신일주 남성 그리고 자신이 을축일주 여자의 특성을 검색하여 적어둔 내용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황정민 씨 사주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배우자에게 강하게 밀어붙이나 후반기로 갈수록 잡혀 살게 된다. 악처악부를 만나는 대표적인 사주다. 하지만 잘 헤어지지 못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서 이성적 선택보다는 즉흥적 선택을 한다. 생각하자마자 결정을 한다. 기가 얇아서 주변 말에
홀라당 재산을 말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라고 예상되는 이 여성의 사주는 공부 잘하고 돈도 많이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끝장을 본다. 배우자를 잘못 만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의 사주가 그렇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감정 분노 게이지가 매우 높다. 이 여성의 사주는 밤에 굉장히 시끄럽다. 사랑의 맛을 한번 보면 올인한다. 그게 바로 남녀 관계적으로 말이다. 60갑자 중에서 특히 잠자리를 가장 좋아하는 사주다라고 말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게 나왔구나. 나도 봐야겠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알겠어. 별일 없지? 네, 별로 없어요. 오빠는 뭐, 오빠는 뭐. 나도 뭐 똑같아. 별일 없어. 아, 그럼 계속 그런 가정주부 생활 하시나요? 네네. 이상해요. 야, 그나저나 그거 진짜 웃기더라. 뭐? 뭐요? 운세풀이 한 거? 운세풀이? 운세풀이가 뭐였지? 아, 무슨, 뭐지? 그 운세가 아니라 그 뭐였죠? 그거, 이렇게 사주 같은 거. 응. 내 거 말고 밑에 있는 건 네 거였니? 네, 밑에 있는 건 저죠. 씨, 대박이던데. 아니, 내가 막 아니, 미쳤나봐. 그런 게 왜 나한테 왜 그런 게 왜 나오죠? 네, 오빠, 그런 게 있어. 네, 오빠, 뭐가 그런 게 있어? 그게 나왔구나. 자, 이런 얘기도 주고받은 거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의 이 잠자리를 좋아하는 일주다라는 거에 너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분명히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녹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들어보면 목소리도 좋다. 들어서 다행이네.